안녕하세요. 김그림입니다. 그림 그리는 영상이 아니라 한번 짝 개념 이론 정리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어봤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일단은 그림 그리는 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순서, 그리고 이 순서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조금 더 세분화된 개념, 순서에 어떤 개념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 개념을 수행하기 위한 테크닉적인 능력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림을 한 장 그릴 때 있어서 너무 막무가내로 그냥 무작정 그리다 보면은 내가 어느 부분에서 부족하고 어느 부분을 더 연습을 해야 되는지, 내가 잘하고 못하는 부분을 빨리 캐치해내기 위해서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무언가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빨리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 연습해 가는 데에 있는 거죠. 특히 이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경우에 4시간이든 5시간이든 정해져 있는 시간 안에 그림에 대한 완성도를 극대화시켜서 효율성 있게 그림을 끌고 나가기 위해서는 항상 늘 하던 순서대로 그림을 진행해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를 해서 어느 정도의 완성도를 일단 만들어 놓고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건지, 지금 이 단계에서 내가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다음 단계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일단은 넘어갈 수도 있는 좀 결단력을 길러주기에도 좋고요. 그래서 반드시 일단은 우리 학생들이 그림 그리는 순서에 대한 것들을 먼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단계가 일단은 스케치가 있겠죠. 그림의 첫 단계는 언제나 스케치입니다. 스케치에서 필요한 것들은, 스케치란 무엇이냐? 구도와 형태라는 것들로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구도에는 이제 구성, 또는 조형 연출이라고 이야기하는 아이디어가 필요할 거고요. 상황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한 구성과 조형 연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형태, 3점 투시에 맞춘 정확한 형태를 그려낼 줄 알아야겠죠. 구도를 짜서 3점 투시에 맞춘 정확한 형태를 스케치한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내가 필요한 부분이 각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요것을 수행하기 위한. 구도를 짠다라고 하면 기본적인 크기, 시점, 이야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형태라고 하면은 이제 3점 투시, 거기에 플러스 비례, 비율,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각각 필요로 하는 수행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스케치 단계에서도 막연하게 나는 스케치를 못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만약에 나는 형태 3점 투시에 맞춰서 형태 뜨는 거는 어렵지 않아. 그런데 구도가 좀 문제야. 나는 독특한 시점이나 물체의 크기, 대중소 크기 차이를 어떤 식으로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또는 나는 물체와 물체, 소재가 2가지 이상 만났을 때 그 소재끼리 만들어낼 수 있는 조형 연출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스케치 단계에서도 내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를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순서를 정해놓고 그 순서에 필요한 개념을 나눠 놓는다라고 하면, 자, 일단은 그림 첫 번째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스케치에서는 구도와 형태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요 2가지 중에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스케치에 대한 능력도 좋아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가, 자, 덩어리를 잡는다. 보통 초벌이라고 얘기하죠. 초벌을 잡는다 등등. 자, 덩어리는 무엇이냐? 기본 톤을 깐다. 기본 톤을 칠해준다. 자, 그럼 기본 톤은 또 무슨 이야기냐? 밝고, 중간, 어둠. 조금 더 칠한다라고 하면 반사광까지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덩어리를 칠한다, 기본 톤을 칠한다,
밝고 중간 어둠을 칠한다.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밝고 중간 어둠을 세 가지 색을 묶어서 기본 톤이라고 얘기를 하고, 기본 톤을 잡아준다는 것 자체가 덩어리를 잡아준다는 이야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선생님들이 가끔 이야기했을 때 뭐 기본 톤 칠해줘, 뭐 밝고 중간 어둠 칠해줘, 뭐 덩어리 잡아줘,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실 텐데, 그게 결국에는 다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절대 헷갈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필요한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 덩어리를 잡을 때도 일단은 밝고 중간 어둠, 뭐 많이 칠하면 반사광까지도 많이들 이제 찾으시니까 한 4가지 색을 이제 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 기본 톤을 예쁘게 깔기 위해서 필요한 테크닉적인 요소들은 일단은 그라데이션 능력이 있겠죠. 자, 그라데이션을 하려면은 내가 필요한 게 물 농도 조절, 뭐 물감의 발색,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테크닉. 그쵸?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러면 물 농도와 물감 발색 중에 나는 물 농도에 대한 것들을 잘 못 맞추겠어. 나는 물이 너무 많아지거나 뭐 물이 너무 적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기본 톤, 밝고 중간 어둠을 바르는 데 필요한 테크닉적인 요소들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또 섬세하게 체크를 해놔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단계를 쪼개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계를 쪼개면은 더 좋은 게 뭐냐면 각 단계를 수행하기 위한 어떤 능력들이 굉장히 심플해져요. 막연히 스케치 다음에 이제 채색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자, 스케치 다 했으니까 이제 채색 들어가자라고 하면 덩어리를 잡아야겠다. 덩어리는 뭐다? 기본 톤, 기본 톤은 밝고 중간 어둠 반사광, 3가지 또는 4가지 색을 말한다. 그러면 3가지 또는 4가지 색을 내가 그라데이션 해줘야 되는데, 그라데이션 할 때 필요한 거는 물 농도도 잘 맞춰야 되고 물감 발색도 짱짱하게 잘 나와야 되는 거고, 아,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필요하겠구나,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이 잡힌다라는 거죠. 초벌 단계에서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명도 대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나는 그라데이션을 잘해, 물 농도도 맞추고 물감 뭐 나쁘지 않아, 이쁘게 색깔도 잘 바를 수 있는데 그림을 걸어놨을 때 내 그림이 뭔가 선명도가 좀 떨어지고 잘 안 보여, 허여멀겋하고 다른 학생들 그림에 비해서 좀 강한 느낌, 좀 임팩트 있는 느낌이 약하다. 그럴 때 내가 혹시 밝고 중간 톤과 어둠의 이 톤 차이가 너무 약하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초벌 단계에서도 생각보다 이 어둠이 강하게 들어가요. 이 어둠이 초벌 단계에서도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간다는 거를 알고 있으셔야 초벌 단계에서 밝고 중간 어둠 반사광색을 선명하게 발라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본 톤이 단단해 보이고 덩어리도 묵직해져요. 비로소 그렇게 칠했을 때 2번째 단계, 덩어리를 잡는다라는 과정이 좀 완전해지는 거죠. 여기에서 어둠을 선명하게 잡아줘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어둠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빛의 방향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육면체가 2가지가 있다라고 봅시다. 육면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냥 뭐 아무것도 안 칠해놓고요. 하나에만 내가 이렇게 어둠이랑 그림자 방향을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기본 톤에서. 자, 그러면 이 2가지 육면체 중에 어떤 육면체가 더 빛의 방향을 느끼기에 쉬우신가요? 당연히 얘겠죠. 그렇죠? 어둠이 지금 오른쪽 면에 잡히고 그림자도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으니까 아, 얘는 빛이 지금 왼쪽에서 오고 있나 보다, 이런 걸 우리가 바로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해서 초벌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어둠을 정확하게 깨끗하게 진하게 선명하게 발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빛을 그릴 수가 없으니 역설적으로 어둠을 칠해서 빛의 방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는 빛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둠을 제대로 칠해주지 않으면 덩어리가 안 나와요.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2번째 단계, 덩어리,
기본 톤을 칠할 때는 밝고 중간과 어둠의 톤 차이를 보다 확실하게 주자. 명도 대비를 세게 줘서 칠해주자. 라는 또 테크닉에 대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과정이 이제 관계 정리 및 묘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관계 정리 및 묘사. 관계 정리라고 하는 거는 되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모든 부분이에요. 저는 이거를 한 4가지 정도로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는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가 그림자, 두 번째가 물체의 양끝, 그 다음에 물체 꺾이는 부분, 네 번째가 부품끼리 결합하는 부분. 묘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정리라고 하는 거는 뭐 이런 거죠. 원뿔 하나가 뭐 이렇게 원기둥 위에 걸쳐져 있어요 했을 때 뭐 그림자가 뭐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지금 요 지점, 그러니까 요 지점을 정확하게 딱 깨끗하게 잡아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관계 정리입니다. 이런 게 관계 정리이고, 플러스 이제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 물체 양끝 부분, 물체가 꺾이는 부분, 그리고 부품끼리 결합하는 부분을 굉장히 진한 색으로 깔끔하게, 아주 예리하게, 섬세하게 잡아주셔야 돼요.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에서 묘사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묘사의 시작점. 묘사의 시작점을 아셔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면, 우리 학생들이 그냥 샘플이나 뭐 시범을 보고 나서 그림을 그릴 때 뭐 나무 질감을 하나 그린다라고 하면 나무 질감을 그냥 보이는 대로 막연하게 뭐 이렇게 그리고, 뭐 유리 질감도 그냥 표면에서 막 그냥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빗금 표현 같은 거 막 줘가지고 묘사하고, 뭐 보이는 것만 그냥 보이는 대로 따라 그리시게 되면은 나중에 나 혼자 그림을 그릴 때 결국에 어느 포인트에서 묘사를 딱 잡아서 어디를 강조해 줄 것인가 가 애매해지고, 그냥 막 너무 묘사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덩어리와 기본적인 물체와 물체 간의 관계 정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떨어지지가 않으면서 그림이 산만해질 경우가 되게 허다해요. 산만해지는 경우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묘사가 시작하는 지점을 정확하게, 진하게, 깔끔하게, 섬세하게, 예리하게 잡아 놓으시고, 그 부분에서부터 뭐 나무 질감이 나오든, 뭐 유리 질감이 시작을 하든, 뭐 털 질감이 시작을 하든, 시작점에서부터 확실하게 그거를 잡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런 부품끼리 결합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지금도 보면 이런 펜 같은 것도 요 플라스틱 부분이랑 요 앞에 이 스테인레스 부분이랑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 머리 부분이랑 지금 요 끝부분, 촉 부분도 지금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묘사를 할 때 그냥 막연히 여기 중간 부분을 막 그냥 그리고 막 이런 데서 막 투명한 거 막 번쩍번쩍하고 막 블랙 찍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 딱 만나는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요 부분을 딱 찍어준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거죠. 여기를 딱 잡아주고, 여기를 잡아주고, 여기에서부터 결합하는 부분에서부터 화이트도 출발. 촉이랑 여기 머리랑 만나는 부분에서부터 여기서 잡아주고, 여기서 출발. 이런 식으로 잡아놔야 묘사를 많이 들어가도 형태의 중요한 포인트가 강조가 딱 되면서 형태가 산만해지지 않고 물체가 더 오히려 묘사를 하면 할수록 정확하고 깔끔해져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림자, 물체 양끝, 물체 꺾이는 부분, 부품끼리 결합하는 부분,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모든 부분에서부터 출발을 해주지 않으시면은, 딱 그려놓고 나면은 선생님 다 했어요 이러면 선생님들은 자꾸 뭐 더 그려, 더 그려봐, 좀 더 해, 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난 다 했는데 어딜 둬야 되지? 난 묘사 다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결국에 뭐냐면은, 그러니까 묘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되는 부분, 그러니까 포인트 되는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많이
면의 개수가 더 많이 쪼개져야 묘사의 밀도 자체가 이제 달라지는 건데, 만약에 내가 시작점을 정확하게 몰라서 시작점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런데도 그냥 고만고만, 이런데도 그냥 고만고만 비슷한 면의 개수가 나오면서 확실하게 시선을 잡아줘야 되는 부분이 힘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많이 했는데도 자꾸 더 그리라고 그러고 더 그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니까 항상 관계 정리 및 묘사, 그러니까 관계 정리를 먼저 잡아주고 관계 정리를 한 부분에서부터 이제 묘사가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를 잡아줘야 되는 부분은 어디다?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모든 부분이에요. 그냥 모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에 뭐 그림자, 물체 양끝, 물체 꺾이는 부분, 그리고 부품끼리 결합하는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한 색으로, 뭐 물감 가장 진한 색끼리 섞어가지고 가장 진한 톤, 뭐 어두운 톤, 포스터 블랙을 찍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색으로 깔끔하고 아주 예리하고 섬세하게 그 부분을 딱 잡아 놓으시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부터 묘사가 출발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마무리 정리. 이 마무리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사실상 그림은 완성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마무리 정리 이후에 이제 비로소 완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예쁘게 잘 그린 그림이라도 정리감이 안 되어 있으면은 그림이 좀 허접해 보여요. 우리 옷 같은 것도 이렇게 샀는데 뭐 이런 보풀 막 이런데 막 풀어져 있고 막 몇 번 안 입었는데 뭐 보풀 다 풀어지고 막 이러면은 진짜 아 여기 싼 게 비지떡이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비싼 물건 막 명품일수록 바느질 막 박음질 하나하나 진짜 엄청 단단하게 뭐 튀어나온 것 하나도 없이 모서리에 막 진짜 이런데 막 트집 잡을래 잡을 수도 없이 엄청 매끈하게 굉장히 그 공정에 신경을 많이 써놨다는 거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단계를 더더욱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최종 치트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이 부분이 진짜 거의 목숨 거셔야 됩니다. 정리감이 안 나오면은 그림이 절대로 깔끔하게 안 떨어지고, 깔끔하지 않으면은 뭐가 문제냐면 시험장에서 내 그림이 안 보여요. 형체끼리 그냥 다 들러붙어 버리기 때문에 산만해지기만 하고 색깔만 보이고 묘사만 보이고 절대로 이 조형에 대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안 보인다라는 거죠. 아주 예민을 떠셔야 돼요. 특히 이 정리 부분에서는 아주 예민하게 막 하나하나 다 찾아내려고 열심히 이제 해주셔야 됩니다. 정리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아웃라인 정리, 아웃라인 뭐 실루엣 정리라고도 하죠. 아웃라인 실루엣 정리. 그 다음에 포인트 되는 부분에 화이트 블랙 다시 한번 찍어주기. 아웃라인 실루엣 정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제 아웃라인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밑에 그림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림자랑 맞닿는 부분의 실루엣도 뭐 그림자를 열심히 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형태와 그림자가 만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주 깔끔하게 떼내주시는 거. 이게 관계 정리이자 마무리까지도 이어지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포인트 되는 부분에 눈에서 제일 가까운 쪽, 포인트라고 하는 거는 눈에서 가까운 쪽을 말하고요. 눈에서 가까운 쪽, 눈에서 가까운 쪽을 말하고, 만약에 여기가 내 눈에서 제일 가까운 쪽이다. 그러면 화이트로 하이라이트 찍어주시고 블랙 한 번씩 더 찍어가지고 이 포인트 되는 부분에서 명도 대비를 세게 줘서 선명도를 확 올려주자. 이 얘기죠. 명도 대비가 세다라고 하는 거는 그림이 선명하다는 뜻이고, 선명하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내 그림이 잘 보인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항상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는 아웃라인 실루엣으로 실루엣 정리 깔끔하게 해주시고,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색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해주신다거나 붓끝을 아주 바짝 세워가지고 물 농도 조절해가지고 물 많지 않게 색감의 느낌이 선명하게 나오면서 붓끝이 뾰족하게 날카롭게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날카롭게 끝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는 어떤 테크닉이 반드시 필요하고, 포인트 되는 부분에서 화이트 블랙 찍어줄 때도 이제 생 화이트, 생 블랙이기 때문에 물 타지 마시고 아주 선명한 화이트, 선명한 블랙을 예리하게
딱 찍어내 주셔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테크닉이 또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4단계 스케치, 덩어리, 관계정리, 묘사, 마무리까지 요 4단계 중에 어느 하나라도 조금 제대로 수행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림의 완성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만약에 이 4단계에서 그나마 좀 실력을 올리기에 가장 쉬운 거는 뭐냐면 묘사예요, 묘사. 이 묘사력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뭐 마음에 드는 거, 진짜 잘 그린 그림 몇 장 아주 그대로 똑같이 따라 그리시면은 묘사는 사실 금방 늡니다. 근데 똑같이 그리실 때 진짜 똑같은 색, 그리고 그 색을 어떤 모양으로 어느 위치에 어떤 터치 방식으로 들어갔는지까지 똑같이 카피를 해주셔야 묘사력이 늘지, 그냥 뭐 적당히 보고 적당히 카피한다고 해서 묘사력이 절대 늘지는 않아요. 이 나머지 스케치, 덩어리, 관계 정리, 마무리 정리까지는 그냥 저절로 느는 부분이 아닙니다. 스케치할 때 특히 구도에 대한 부분도 내가 항상 어떤 시점으로 그릴 건지, 크기의 대비는 적절한지, 면 분할은 적절한지, 조형에 대한 것들에 대한 감각을 계속 익혀 주셔야 되고, 형태에 대한 것들도 3점 투시, 생각보다 이게 많이 어렵죠.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형태를 그려지기 위한 연습도 반드시 이제 필요하고, 덩어리, 초벌을 칠할 때도 이 기본톤, 밝고 중간, 어두운 반사광 이렇게 4가지 색깔 칠해준다라는 거.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면 되게 뭐 그게 어려워? 라고 뭐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 형태가 되게 복잡하다 보면 이런 거 펜 하나도 이런 뭐 사람 손을 그린다라고 하면 빛 방향 정해가지고 어둠의 흐름 잡아주는 거 사실 쉽지 않죠. 정확한 형태력을 기본으로 내가 이 형태가 어디서 꺾이는 부분이 어딘지, 꼭지점이 어딘지를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해줘야 이게 빛 방향에 따른 어둠의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덩어리를 잡는다라는 것도 좀 연구하면서 이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관계 정리, 뭐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간단해 보이죠.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모든 부분이야. 글로 하면 쉽지만 막상 내 그림에서 물체와 물체가 만나는 모든 부분이 어디지? 그림자? 물체 양끝? 여기서부터 여기가? 물체 꺾이는 부분이 얘는 어디지? 부품끼리 결합하는 부분이 그럼 얘는 어디지? 여긴가? 여긴가? 이 모든 부분들을 그림에서 찾아낸다는 게 사실 쉽지 않죠. 굉장히 집요하게 봐줘야 보이는 부분입니다. 또 이 정리 파트에서도 이것도 정말로 예민을 떨고 내가 아주 깔끔하게 한 손으로 예리하게 잡아내겠다라는 어떤 그 붓끝에 손끝에 기가 막힌 집중력이 있지 않는 한 정리감도 절대 안 나오고요. 그래서 쉬운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쉬운 부분들이 하나도 없지만 그나마 묘사는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묘사력을 기르는 것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요렇게 그림 그리는 순서에 대한 거, 그리고 그 각 순서에서 필요한 세분화된 개념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 개념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테크닉들은 무엇이 있느냐, 이제 그런 것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스케치 이후 단계부터는 전부 다 이제 채색이잖아요. 채색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스케치 해놓고 나서 막연하게 자 이제 내가 나무 하나 그려야겠다, 유리 하나 그려야겠다. 그러면 유리 어떻게 그리지? 무슨 색을 써야 되지? 묘사 어디서부터 해야 되지? 어디까지 해야 되지? 어둠은 어디까지 가야 되지? 막 이렇게 너무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막 중구난방으로 칠하게 되고, 오늘 이렇게 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했다가 뭐 다음 날은 또 이렇게 했다가 왔다 갔다, 자기가 지금 어느 부분을 왜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샘플 없이는 나 혼자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그림을 한 장을 만들어 나가는 능력 자체를 상실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꼭 반드시 머릿속에 이거는 완전히 그냥 딸딸딸딸딸딸 그냥 툭 치면 툭 나올 만큼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숙지가 돼 있으셔야, 내가 지금 칠하는 과정에서 나 지금 기본톤 칠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초벌 단계에서 어둠이 너무 약하네, 밝고 중간이랑 어둠이랑 톤 차이가 별로 안 나네, 발색 신경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모자란지를 탁탁 체크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바를 선생님들한테 더 정확하게 전달
뭐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질문이 정확해지면 답도 정확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 그림 그리는 과정에 대한 거 개념 정리를 반드시 좀 머릿속에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노트 정리한 거 보면은 쫙 정확하잖아요. 막 크게 대단원 못해가지고 쫙쫙쫙 이렇게 이제 딱 나뭇가지처럼 해가지고 쫙쫙쫙 이렇게 뭐 서랍 정리하듯이 이렇게 잡아놓잖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공부를 잘했냐? 그건 아닙니다. 저도 사실 공부 잘 못했어요. 그냥 어떻게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렇게 뚝딱뚝딱 하다가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대학까지 그게 가긴 갔는데, 요거를 이제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강세를 하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내가 붓질 하나 가르쳐 주고, 뭐, 그라데이션, 물 농도 조절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게 너무 좀 일시적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물 농도 조절하는 거를 가르쳐 주면 뭐해? 이게 어느 부분에서 필요한지 잘 모르는데. 그림이라는 것도 조금 진짜 무슨 학과 공부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개념 정리를 쫙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학교에서는 뭐 학과 공부 능력이 조금은 뭐랄까 조금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학교 선생님들의 뭐 관심과 이쁨, 뭐 사랑을 독차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림은 딱 이렇게 개념 정리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미술학원에서는 진짜 멋있게 학생들이랑 다른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박수 받는 어떤 그런 학생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까지 눌러주신다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큐.